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소캠이라는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반도체가 자꾸 진화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던 거는 제2의 HBM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이고, 엔비디아가 최근 삼성전자하고 SK를 비밀리에 만나서 협의를 이어갔다. 제2의 HBM으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에 영화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SOCAM, SOCAMM이 제2의 HBM이 되어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 메모리 모듈이에요. 요것도 CAMM이거든요. 그래 앞에 글자가 다르죠. 요거는 LP, 로파워입니다.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소캠도 결국은 저전력 반도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소캠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만일 또 저는 주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소캠에 대해서 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소캠 표준을 엔비디아가 독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PC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서버라든가 GPU, CPU 그 다음에 하다못해 HBM까지도 제덱에서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기구에서 스펙을 정합니다. 스펙을 정하고 나면 그때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그것을 이제 추진해서 생산을 하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D램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 표준이 뭐냐? 소캠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이제 D램을, 이제 메모리 모듈이니까 D램 업체죠. 이제 그 D램 업체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한번 비밀리에 계속 회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딱 들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소캠을 알려면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소디움이야, 소디움. 소디움은 스몰 아웃라인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메모리 모듈이란 걸 기억하시면 돼요. 메모리 모듈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에 이제 뭐가 붙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을 알아야지 소캠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딤에서 뭔가 벌써 나온 지가 꽤 됐고 하니까 뭔가 약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걸 개선해서 소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딤이라는 거는 90년대 개발되어 30년 이상 사용된 표준이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개발된 표준이니까 이제는 역사의 그 뒤안길로 가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소딤에는 이제 네 가지 큰 문제점, 한계죠, 한계. 그동안 30년 동안 잘 써먹은 거죠. 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달라지고 이제 소캠이 등장을 할 차례인 거죠. 데이터 전송 속도의 한계라는 거죠. 지금 AI 시대에 지금 속도는 스피드는 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지금 소딤은 DDR5를 기준으로 해서 262핀을 가져요. I/O 입출력이죠. 그러니까 인아웃이죠. 입출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BM3E가 1024개, HBM4가 하반기에 나오는데 2048개입니다. 그래서 DIM이라는 거는 설계상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GPU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정리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관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기기, 그 다음에 HBM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의 가장 약점이 전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소딤도 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지만 고성능 연산을 수행하는 데는 전력 소비가 더욱 최적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DR4, DDR5에 사용하는 소딤은 전력 효율화에 문제가 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탈부착이 어려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게 소캠은 지금 어떤 것에 쓰이냐면 AI 개인 슈퍼컴퓨터,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그냥 슈퍼컴퓨터를 지금 엔비디아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삼성전자는 AI를 모바일에 핸드폰에 넣어서 온디바이스 AI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손 안에 들어가는 디지트라는 걸 벌써 슈퍼컴퓨터, 개인용, 휴대용,
컴퓨터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탈부착이 어려웠어요. 소딤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메모리처럼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노트북 등 전력 효율화를 위해 보드에 처음부터 실장하는 온보드. 그러니까 저도 노트북을 계속 쓰고 있지만은 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거의 뭐 안 쓰고 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탈부착의 어려움을 소캠이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두께의 한계도 있습니다. 두께. 그래서 이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죠. 갤럭시 S25가 나왔던 이거보다 훨씬 두께가 얇아졌다는데 제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소딤은 설계 구조상 메모리가 늘어나면 두께가 두꺼워진답니다. 그래서 소형 디바이스에서는 경박담소, 그러니까 가볍고 얇고 짧고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이런 모바일 기기에 그냥 혁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갤럭시 S25도 울트라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얇은 그 갤럭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캠은 뭔가 이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은 이렇게 약자입니다. 그 결국은 메모리 모듈입니다. 메모리 모듈인데 미국의 대리 개발을 한 새로운 메모리 모듈 형태입니다. CAMM 모듈은 기존의 D램 모듈, 소딤이나 DIMM보다는 더 작은 크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이게 뭐 관건이죠. 작게 만들고 속도가 빠르고 거기다 가격까지 싸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을 석권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여튼 직렬 연결 방식을 통해서 빠른 속도 CAMM 직렬 연결 방식이라서 CPU와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3E까지는 지금 병렬이지만 HBM4에서는 직렬로 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보는 거하고 지금 여기 한 보는 거하고 다르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CAMM은 딤에 대비해서 얇은 두께가 얇다는 거죠. 그래서 압착 방식으로 연결하는 캠은 물리적 두께가 딤에 비해서 훨씬 작다. 얼마나? 두께가 57%나 반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두꺼워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종이장 같으죠. 그래서 57% thinner, 그래서 얇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용 이제 컴퓨터나 이제 이런 그 IT 기기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도 지금 뭐 램이라든가 메모리 이런 걸 바꾸려면 지금 제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소딤은 온보드화가 되면서 탈부착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노트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캠은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쇼킹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탈부착이 거의 불가능해야지 더 이렇게 뭐 AS라든가 더 잘 팔아먹을까 모르겠지만은 엔비디아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캠은 부착 방식의 특성상 단자가 노출되지 않아서 접촉 물량에 이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소캠이 어떤 건지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소캠에 대한 용어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뭐 될 방식인지 어떻게든 모르겠지만 소캠의 일단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 인아웃의 숫자가 소딤 같은 경우 DDR5에 262개, 요거 딱 기억하시고 소캠은 같은 건 69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3E가 1024개니까 그거의 한 60% 정도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HBM3E 같은 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 이런 데 들어가니까 크기가 커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소캠이 지금 지향하는 것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AI 슈퍼컴퓨터를 지향하기 때문에 크게 커서는 안 되죠. 그래서 HBM만큼은 아니지만 소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 IO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전력 특성이라, 요즘 하여튼 뭐 특성은 저전력입니다. low power. 그래서 소딤은 DDR4, DDR5를 활용했고 소캠은 LPDDR5X, L이 뭐냐면 low power DDR5X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 확실한 저전력인 거죠. 그래서 LPDDR5X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도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랩톱 등에서 고성능을 필요하는 온 디바이스 AI에 최적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HBM하고 달라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DRAM 같은 거예요. DRAM 같은데. 그래서 제품 이름도 로우 파워 DDR, LPDDR 이렇게 되는 거죠. 탈부착성.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핸드폰을 만일 이걸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를 업그레이드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래 스캠 방식을 따랐다고 보이는데 소캠은 탈부착이 가능하기에 사용자가 직접 메모리를 교체해서 PC의 성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개인 휴대용 AI 컴퓨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내가 사서 그 다음에 교체를 하고 이런다 그러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 메모리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8기가를 16기가, 16기가를 32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완제품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부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마치 그 데스크탑 PC를 조립 잘하는 사람들 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CES 2025 지난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GTC 이제 그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는 이제 3월 달에 열립니다. 여기에서 아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엔비디아가 소캠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CES 2025에서 이 디지트라는 손바닥 크기의 슈퍼컴퓨터 디지트를 공개를 했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크게 보이지만 손바닥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요거 뭐 갤럭시 S 뭐 25, 25 정도밖에는 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작은 컴퓨터를 개인용 슈퍼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AI 연구자라든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학생들에게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의 성능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이 DG2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엔비디아의 GB10이 들어갑니다. 그레이스 블랙이잖아요. 그레이스 블랙. GB 지금 200이나 300이 지금 나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뭐 B100, B200, GB200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GB는 이제 그레이스 블랙이 약자로 엔비디아의 CPU와 GPU가 결합된 모델이죠. GPU가 두 개 들어가고 CPU가 하나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은 손바닥만 하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슈퍼컴퓨터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능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 지가 한 3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AI 노트북으로 지금 바꾸고 싶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바꾸겠죠. 근데 과연 어떤 것을 바꿀까 저도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트 첫 제품에는 LPDDR을 활용했지만은 차기 제품에는 4개의 소캠을 모두를 적용할 것이다. 자, 이거는 샘플이에요. 맛배기로 지금 나온 거고, 이제 차기 제품에는 소캠이 나올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품이 이제 소캠을 활용한 디지트는 언제 나오냐? 올해 하반기 정도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트에도 소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한번 중간 결론을 한번 보면은 HBM과 이제 CXL이 시장이 화두가 되면서 사실 CXL은 상용화가 안 됐어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 뭐 관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소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어요. 제2의 HBM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주식에 관계되신 분은 이 소캠에 대해서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HBM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 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이제 또 마이크론까지 제품을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차기 제2의 HBM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여기는 이제 픽사베이에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이 슈퍼컴퓨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슈퍼컴퓨터 정도 필요는 없겠지만은 화면이 넓은 이런 성능 좋은 노트북을 좀 갖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메모리 업체들하고 이제 소캠을 개발을 하고 비밀리에 접촉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요. 이 확인됐다 그래요. 사실이 확인돼서 이 개인
개인용 인공지 AI 슈퍼컴퓨터가 대중화를 이루는데 특수 DRAM, 그러니까 이 HBM이 소형화되면서 모바일 HBM으로 가고 이 특수 DRAM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용 AI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내년에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소캠을 개발하는 이유, 첫 번째 고속 데이터 처리, 앞에도 말씀 다 드렸죠. 저전력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이게 이제 그 전성비죠. 전성비. 두 번째 소형화, 당연하죠.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벌써 이미 나왔잖아요. 디짓. 그 다음에 시스템 최적화. 그래, 하나의 칩의 모든 구성과 통합되는 시스템 설계.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SOC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탈부착 모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메모리를 교체해서 PC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이 조그만한 개인용 슈퍼 AI 컴퓨터가 이 모듈을 내가 사서 그냥 이걸 뜯어가지고 메모리를 교체하고 PC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지만 지금 이런 세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존 소형 PC, 노트북용 DRAM 모듈에 비해서 가격 대비 높은 성능, 이 가성비잖아요. 가성비고 전력 효율성, 이건 전성비잖아요. 이거를 갖춘 것이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지금 정시 제품을 교환하고 성능 테스트를 하고 올해 연말쯤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시장은 내년에 열리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당연하게 정답처럼 항상 모범답안처럼 그렇죠.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개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서도 HBM보다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칩, 저사양 칩, 딥시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AI 구현을 했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LPDDR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최신 LPDDR은 LPDDR5X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버전이 나오겠죠. LPDDR6가 나오든가 7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소캠이 상용화되면 HBM에 버금가는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만든 AI GPU는 1년에 팔리는 게 수십만 대 이 정도 수준이지만은 모바일 HBM도 몇억 개가 될 거고, 만일 이렇게 슈퍼 AI 컴퓨터, 개인 손안에 들어온 이런 작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쓰면서 구독자가 아니면 구매자가 수억 명이 될 거니까 수십억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HBM,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가장 또 HBM의 기본이 된 DRAM 이런 데서 지금 떨어져 있는 기술력을 빨리 올려야 된다는 거. 이 지금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시장이 커가는 속도가 지금 빛의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데 삼성이 어물쩍저물쩍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시대를 잘 올라타서 좋은 결과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그래서 삼성이 좋아질 거냐고 묻는 분들 많으시는데, 사실은 삼성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을 쫓아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삼성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삼성이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여튼 많은 응원과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